근데 중국은 작년에 은행 대출이 16%나 늘어났거든요. 펀더멘탈이 받쳐주는 게 아니라 돈으로 올라간 시장이잖아요. 네. 돈으로 올라간 시장은 돈이 없으면 떨어지게 돼 있잖아요. 미국하고 중국은 적이 되는 게 아니라 전략적 경쟁자로 될 수밖에 없다고. 네, 그 중국의 그 중앙정치국 회의라는 게 있는데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네. 5월부터 7월까지의 정책 기조를 결정한다. 네. 이게 근데 26일부터 30일간 그 30일까지 닷새간 열린다고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뭔가 경기 부양책 중국에 이런 것들이 또 나오는 거 아닐까 기대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 중국 그 정치국 회의는 그 1년에 4번 열려요. 네. 4월, 7월, 그다음에 10월, 12월. 왜 열리냐면 분기를 한 번씩 이렇게 총기를 줍고 가는 거예요. 우리 정리하고 가는 거예요. 분기 결산 나오듯이. 네, 분기 1분기 경제가 어떻냐를 4분기에서 보고 7월 달은 2분기 어떻게 가나 보고 10월 달은 3분기 어떻게 가나 보고 12월은 이렇게.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한번 점검하는 거죠. 네. 그러면 1분기에 잘 갔냐 못 갔냐 보고 그래야 다음에 그다음 또 조정해서 올해 경제를 잘 끌고 가야 되니까 그게 정치국 회의에서 하는 일인데요. 지금 열리고 있죠. 26일부터 30일까지. 그래서 하는 일은 일단 1분기 경제가 어땠냐. 두 번째는 앞으로 경제를 어떻게 갖고 갈 것이냐. 그 정책 기조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걸 결정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왕년에 했던 정치국 4월에 열린 정치국 회의를 보면은 되게 중요한 회의예요, 이게. 왜냐면 여기서 나오는 그 문구들 있죠. 표현들 보면 중국 경제의 진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 경제의 진실은 이렇게 우리가 사실 알기가 힘들어요. 우리가 GDP를 보고 뭐 CPI를 보고 뭐 제가 항상 말하는 이런 걸로 중국 경제 현장을 보기가 힘들어요. 그게 아주 곱게 배울 수도 있잖아요. 근데 오히려 그 중국에 이렇게 나오는 문구들에서 실제 중국 리더가 생각하는 중국 경제 현장이 읽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번에 정치국 뭐 보고서 여기 표현이 나오잖아요. 이런 문건이. 그럼 거기서 올해 경제는 내가 아까 체크하고 아까 못 봤어요. 내가 체크하려고 하다가 나왔을 거예요. 아마 지금쯤. 그러면 거기에 이렇게 중국어로 원딩 그 말이 안정적이다. 혹은 그냥 뭐 기대치와 거의 부합한다. 이런 표현을 쓰면 경제가 안 좋다라는 거예요. 이 당국이 인식하는 게 안 좋다라는 거예요. 당국이 인식하기에 경제가 별로 생각보다 1분기 잘한 건데 이러면 어떻게 하죠? 뭔가 부양책이 필요하죠. 그렇죠. 그러면 주식시장이 정책을 좀 더 좀 풀면서 가겠죠. 그러면 주식시장이 올라갈 수가 있고요. 근데 그 문구 중에 굉장히 기대하고 부합되고 아주 좋고良好 그리고 처위치 뭐 이렇게 기대보다 훨씬 좋고 뭐 이러면 정말 좋다고 인식하는 거지. 그러면 지금 갖고 가는 이런 좀 긴축적인 분위기를 계속 갖고 간다라니까 주식시장은 떨어지겠죠, 오히려. 근데 역대 최근 한 6년 2020년까지 5년이죠. 5년 과거 데이터를 보면 정치국 회의하고 거의 떨어졌어요. 시장이 거의. 네. 그러면 이런 걱정도 있어요. 이제 전인대에서 우리가 이제 경제가 버블이 생기는 걸 좀 막자 이런 이게 있었으니까 네. 혹시나 이번에 캐나다에서도 테이퍼링이 나왔고 테이퍼링 긴축에 대한 이야기가 혹시나 나오지 않을까? 그 중국은 일단 확실하게 말했어요. 중국은 이번에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이 양회에서 이번에 다 긴축 쪽이잖아요. 네. 근데 지금 미국은 우리가 돈을 엄청 푼다고 생각하잖아요. 네. 많이 풀을 것일지. 근데 미국하고 중국이 사회 금융 체제가 달라요. 그렇죠. 미국은 돈 푸는 게 자본시장을 통해서 직접 풀거든요. 그러니까 국채를 사들이면서 돈을 바로 이렇게 비즈니스맨 그 다음에 기업 가게 바로 풀거든요. 그렇죠. 근데 중국은 자본시장이 크지 않기 때문에 은행을 통해서 풀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또 상업은행이 많이 대출해주면 그게 화폐의 승수 효과에서 시장에 돈이 많이 나가는 거고, 상업은행이 대출을 적게 해주면 그게 실제로는 아무리 중앙은행이 지주를 내리고, 그렇죠? 아무리 지주를 내리고 아무리 금을 떨어져도 상업은행이 말 안 들으면 중국은 돈이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게 상업은행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이게 안 풀려요. 네. 근데 중국이 지금 전체 부채가 GDP 대비 얼마냐면 350%예요. 와, 엄청나네요. 미국은 330%예요. 미국. 근데
미국은 재밌는 거는 중앙은행 있죠. 예. 페드의 그 자산 부채별을 보면 엄청 작년에 많이 풀어가지고 지금 7.2조까지 갔단 말이에요. 작년에 네. 작년 말에 또는 작년에 엄청 많이 풀어. 그렇죠. 근데 중국은 중앙은행의 대차 대조표가 크게 안 늘어났어요. 자산이. 왜냐면 이게 미국하고 다르기 때문에 중앙은행 직접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민간 섹터에서. 네, 민간 섹터. 상업은행이 하는 거죠. 상업은행이. 그래서 미국은 중앙은행이 이게 확 늘어난 거고 중국은 그동안 풀어놨던 돈들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너무 그동안 많이 풀었기 때문에 지금 풀고 싶어도 못 푸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도 작년에는 미국은 작년에 은행 대출이 9%밖에 안 늘어났어요. 미국이 작년에. 네. 은행 대출이. 근데 중국은 작년에 은행 대출이 16%나 늘어났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 돈을 실주는 은행 입장에서 보면 중국이 더 많이 푼 거예요. 상업은행에서 푸는 돈들은 승수효과 때문에 중국이 승수효과가 한 5배에서 6배예요. 그냥 푼 돈이 곱하기 5, 6배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1년 동안. 예, 1년 동안 회전하는 예, 숫자. 중국이 속도. 돌아다니는 돈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의 M2가 제가 데이터 드릴게요. M2가 미국보다 훨씬 많아요. 제가 정확하게 해야 되니까. 통화량. 네, 통화량 제가 말씀드릴게요. 중국의 M2가 있잖아요. 우리가 2008년 대비. 네. 2008년 대비 중국의 M2가 45조 위안에서 작년 말 218.7조로 늘어났어요. 거의 4배 늘어났어요. 중국이. 근데 미국은 얼마 안 늘어났어요. 미국은 7.7조 달러에서 미국은 네. 12.3조 달러밖에 안 늘어났어요. M2가. 그러니까 퍼센티지로 하면 60%만 늘어났어. 미국의 M2는 60%만 이게 유동성이거든요. 돌아다니는 돈. 근데 중국은 사실 400% 늘어난. 그러니까 작년에는 중국이 사실 미국에 비해서 좀 조심했지만 전반적으로 할 때 중국이 훨씬 더 그동안 돈을 너무 많이 풀었다는 거지. 그래서 지금 풀고 싶어도 중국이 못 푸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네. 그런 상황에서 네. 이제 미중 갈등은 점점 심해지잖아요. 네. 오늘 바이든 대통령 그 연설에서도 뭐 또 네. 나왔는데 뭐 갈등은 원하지 않지만 그래도 네. 그 아시아 이쪽에 뭐 군사력을 계속 유지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고. 네. 그러니까 일단 이런저런 것들 때문에 경기 둔화의 어떤 요소가 되지 않겠는가. 네. 결국 이런 갈등이. 네. 그러면 미리 이렇게 더 풀 것이냐 긴축을 이제 미리 좀 위기 상황에 대비해서 네. 좀 중국이요? 예. 해야 될 것이냐 네. 어떤 식으로 그 방향성을 짚고 갈지. 일단 중국의 입장에서는 그 미국이 돈을 많이 풀었고 해외에 많이 나갔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게 또 상당 부분 중국이 많이 들어갔어요. 특히 2019년 말부터 작년 한 해 내내 올해 초에 조금 줄어들었는데 어쨌든 전반적으로는 많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미국이 언젠가는 뭐 올해 아니더라도 지금 파월 의장이 말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제로금리 오늘 나왔잖아요. 제로금리 유지하는 걸로. 그렇지만 어쨌든 미국이 그 테이핑이 언젠가는 발생한다라는 가정하에서는 준비를 해야 되는 그렇죠.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말씀드린 데이터에서 제가 보면 이미 그동안 너무 중국 경제가 너무 많이 돈이 풀리면서 그돈 다 부동산 갖고 자산 가격 확 올려놨기 때문에 중국의 입장에서는 미국이 아니더라도 이미 중국 스스로가 테이퍼링 해야 되는 상황이기 그렇죠. 때문에 그걸 그렇게 준비할 수밖에 없어요. 정책 분위기는. 네. 그러니까 스무스하게 영착륙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중국이 어떻게 제가 한번 과거 데이터로 말씀드리면 이게 중국이 패턴이죠. 정책 패턴. 2016년, 17년에 했잖아요. 네. 원래는 2015년 조치가 2013년부터 구조개혁 한다고 했어요. 그 말 뭐냐면 중국 이미 부채가 엄청 커진 거예요. 그래서 중국에서 스무스하게 영착륙 하려고 줄이려고 했어. 하다가 돈이 2015년에 중국의 금융위기 비슷하게 발생해요. 이게 주가 지수가 5천 넘어갔다 와르르 무너지면서 네. 왜냐면 중국 정부가 주식자금을 왜 통제하냐면 은행의 PB 자금들, 레버리지 자금들이 다 증시로 갔거든요. 그래서 규정을 만들어요. 레버리지 자금들이 증시 가면 안 된다 이래가지고 대폭락을 해요. 대폭락하면서 경제가 거의 그때 몇 번 그런 게 서킷 브레이크가 와요. 그래서 거의 뭐 국가 대표팀을 막 들여서 구한다고 하는 게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정부에 다시 손을 들었어요. 그래서 2017 다시 돈 풀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걷어들려고 했는데 갑자기 놀래가지고 2016년 17 다시 돈 풀어요. 그래서
또 주시장이 괜찮아졌어요. 네. 그게 괜찮아지니까 또 문제가 또 커지는 거지. 그래서 그러니까 다시 2018년에 다시 또 땡기는 거예요. 이게 긴축으로 또 들어가요. 올해하고 되게 비슷해요. 그래서 2018년에 정부에서 전반적으로 정책을 다 긴축으로 가고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와르르 무너져요. 그래서 2018년 한 해 마이너스 50%였죠. 한 해 동안. 그러다가 2019년에 다시 또 스무스하게 하니까 20% 회복이 됐고 작년에 돈 푸니까 20%에서 그 전 50%다 회복했거든요. 그럼 지금 올해거든요. 올해에 다시 또 긴축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이게 되게 비슷해요. 올해 2018년하고. 그러니까 올해 2018년 너무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중국 정부가 긴축을 한다면 네. 우리가 이미 투자한 투자자라면 네. 이 긴축으로 인해서 과거처럼 다시 주식시장이 폭락할 수 있다라는 거를 전제해서 그러니까 작년처럼 그렇게 그런 막 수익률 올라가는 시장은 힘들지. 이 분위기 하에서는. 지금 돈을 걷어, 그러니까 중국 시장은 이래요. 그러니까 펀더멘탈이 받쳐주는 게 아니라 돈으로 올라간 시장이잖아요. 네. 돈으로 올라간 시장은 돈이 없으면 떨어지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돈 안 풀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냥 펀더멘탈이 받쳐줘서 올라가야 되는 거잖아요. 성장이 받쳐줘야 되는데 성장이 지금 아까 앞에서 말한 것처럼 전체 주식시장에서 1%밖에 안 차지하잖아요. 성장주가. 끌어올리기에는 한계가 있다라는 거지. 예. 그렇다면 우리가 주식 그 시장도 뭐 거기도 그러니까 그 뭐라 그래요? 그것도 좀 발음이 커창반. 항상 커창반이라기도 예, 하고 예, 예. 과창반이라고도 하고 뭐 다 틀리더라고 나오는. 과창반은 번역해서 말한 거고 거창반은 발음 그대로. 커창반. 하여튼 그렇게 되다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 우리가 본주 그 시장 중국 그 심천 시장 뭐 이런 곳보다는 그냥 근데 과창반은 우리가 또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지금 투자하기 힘들죠. 예, 투자하기 예, 힘드니까. 외국인은. 그럼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어떤 시장, 중국에서 시장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가운데서 어떤 시장이 그래도 확률적으로 좀 괜찮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궁금해요? 예. 중국 시장은 상하이 네. 주식시장하고 상하이 의주 시장하고 선전, 예. 심천, 예. 의주 시장으로 나뉘어요. 상하이는 한국의 코스피예요. 심천은 한국의 코스닥 이런 중소형주하고 자스닥 장어판이라고 하거든요. 두 개 시장이 있어요. 근데 이번에 이걸 다 합해놨어요. 그래서 중소기업판 지금 없어지고 있는데 어쨌든 쉽게 말하면 심천은 한국의 코스닥처럼 코스닥 시장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상하이는 원래 코스피만 있었는데 선전에서 다 성장주 이런 역할을 하겠다고 만들어놨으니까 상하이 거래소가 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상하이다 거창반 자스닥을 또 만들어 놓은 거예요. 원래 장어판 하나가 원래 자스닥이었는데 상하이다가 거창반을 해서 성장주만 직상장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성장주가 상장하는 거는 지금 심천에도 있고 상하이 거창반도 있게 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외국인이 지금 못 투자해요. 이 거창반은. 근데 심천에 있는 이 자스닥하고 이쪽은 후강통, 성강통이라고 있어요. 네. 그러면 그걸 통해서 간접적으로 투자는 할 수 있어요. 근데 종목이 다 들어간 건 아니고요. 뭐 매년마다 그 종목이 변해요. 근데 주로 괜찮은 애들만 넣을 거 아니에요. 외국인 그렇죠. 투자하니까. 그래서 그런 주식들 중에도 좋은 주식이 많아요. 그래서 거기서 아까 말한 여러 가지 자기 기준으로 선택하면 되죠. 네. 아니 그러니까 아까 이게 서로 이게 충돌해야 되는 것 같아서 네, 뭐냐면 네. 이제 저는 민간 거창반하죠. 일자리를 네. 늘리기 위해서 네. 시진핑이 막 다니면서 민간 섹터를 네. 키워야 된다. 네. 이거를 이제 민간 기업이 성장하게 해야 된다. 네. 그러면 결국 주식시장이 화랑이 돼야 된다는 얘기인데 네. 네. 근데 또 긴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란 네. 말이에요. 근데 이건 또 주식시장을 무너지게 하는 행위란 말이에요. 이러한 상황에서 야. 또 많은 괜찮은 기업들은 네. 또 IPO를 나스닥으로 가서 또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복잡하단 말이에요. 이거 우리가 어디서 어떻게 이 맥을 잡아야 되는 건지. 굉장한 전문가시네요. 질문이. 수준이 높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네.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그래서 중국은 항상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아주 이게 서로 말이 안 맞는 것 같아서. 안 맞죠. 왜냐면 이 민영 교육 크려면 결국 자본성이 커져야 되고 자본성 키워줘야 돈들이 오히려 핵심 쪽에 돈이 더 가면서 그렇죠. 이게 돈이란 거는 왜 우리 비트코인을 사요? 막 올라가니까 사람들 관심 그렇지. 갖는 거지. 그러니까 중국 민영 교육 키우려면 이게 주식시장을 통해서 몸값을 좀 올려주면서 성공 스토리를 많이 만들어야 이게 돈이 몰리는데 근데 지금처럼 정책이 이렇게 하고 키우겠다 하고 이거 말이 안 맞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그래서 민영 기업이 미국 가는 거예요. 아, 네. 말은 그런데 네. 시스템 자체가 그걸 뒷받침을 안 못 되는 해주니까 거지. 네. 괜찮다 싶은 데는 미국으로 그렇죠. 가버린다. 그래서 중국의 미국 가는 다 민영 기업이에요. 국유 기업이 아니라 민영 기업이에요. 그래서 괜찮은 기업은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올해 지금 이제 4월까지만 됐는데도 올해 지금 미국 상장 미국에 상장한 중국 기업이 액수로 작년에 지금 8배거든요. 네. 작년에 8배. 지금 4월까지. 흔들었네요. 네, 그러니까 웃기잖아. 미국하고 중국이 엄청 싸운다는데 이게 현실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또 퇴출된다는 얘기도 있었고. 네, 뭐 우리 보기에는 지난번에 사건도 터졌잖아요. 그 뭐 누구 있잖아요. 그게 중국 개념주를 해가지고 그 일이 터진 거잖아요. 근데 왜 또 중국 기업도 이렇게 많이 IPO를 거기가 하지?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하잖아요. 량짠이라고. 미국하고 중국과의 싸움을 량짠. 량짠 이제 기억하셨죠? 왜 자꾸 웃어요? 갑자기 알았는데 갑자기 기억하죠라고 딱 손짓을 닿는 순간 갑자기 머리가 하얘졌어. 냉전. 냉전이 아니라 량짠, 콜워, 협력과 경쟁. 바이든이 쿨워. 바이든이 아주 정확한 바이든이 이랬잖아요. 러시아는 우리의 적이다. 근데 중국을 적이라 한 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게 량짠이란 말이에요. 바이든이 말한 게 정확해요. 바이든 이렇게 표현해요. 중국에 대해서 전략적 경쟁자라고 했지 적수라고 안 했다고. 근데 옛날에 트럼프는 중국을 에너미라고 했죠. 적이라고 했죠. 그래서 바이든이 사실은 다 보여준 거예요. 미국하고 중국은 적이 되는 게 아니라 전략적 경쟁자로 될 수밖에 없다고 이미 만천하에 말했는데 아직도 우리 언론이나 연구학자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어제는 중국이 망했다. 중국 끝났어. 이제는 줄 서야 돼. 저는 그 사람들이 무슨 생각하고 그런 말 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바이든이 지금 이번에 그거 아세요? 바이든이 원래는 중국인들이 미국 유학 비자 이런 거 잘 안 해줬어요. 지금 다 풀어놨어요 또. 그래서 중국 젊은이 이제 올해 8월부터 만대를 또 미국 갈 수 있어요. 전달이 됐죠? 네. 그래서 쿨워라고요. 코드워가 아니라. 알겠습니다. 콜드가 아니라 쿨워. 저도 그래서 빨리 이제 또 미국 가려고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투자할 때 좀 헷갈리는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통 중국에 투자할 때는 중국 정부의 입을 봐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그게 네. 이제 정책적으로 지원책이 되니까. 우리가 아니라 제가 말했죠. 네. 아니 우리가 투자할 때. 네, 그래서 네. 근데 이제 지금은 그것만 믿고 들어가기보다는 괜찮은 기업은 이제 나스닥으로 가니까 정말 괜찮다 싶으면 나스닥에 상장하는 중국 기업들에 투자를 하는 게 전 기업이 다 나스닥에 갔어요. 전 기업 다 나스닥 갔잖아요. 중국에 투자하더라도 미국에 나스닥 갔죠. 나스닥 쪽에서. 나이스 미국에 갔죠. 네. 그래서 굳이 A주를 안 해도 미국하고 홍콩에 좋은 기업이 다 상장했어요. 네. 알겠습니다.